자, 다시 이제 버핏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요,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고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많이 받는 인물입니다. 워낙에 큰 부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에 자신의 재산의 85%를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요, 돈도 엄청 깨끗한 방법으로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존경심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천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버핏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성공을 하고 기부도 많이 한 버핏에게 욕을 할까요? 첫 번째, 두 얼굴의 사나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욕을 많이 먹는 데는 이 기부 때문이에요. 기부를 많이 하는데 왜 욕을 먹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기부가 아니라 기부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라고 써있는 버핏의 편지에는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요. 내가 매년 너의 재단에 기부하는 재산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다하라. 이 같은 말은요,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는 약정서에도 똑같이 써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버핏이 기부를 하면서 재산세나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나 딸은 전부 다 이런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자선재단은요,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핏의 자식들은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상속세로 굉장히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낼 세금 기부를 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자,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죠.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면서 자식들한테 거액의 금액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선택한 게 아닌가 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에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버핏의 세금 회피라는 걸로 글이 올라왔어요. 버핏이 꾸준하게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부자가 된 버핏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핏의 세율은요, 45%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래서 버핏은요, 재산의 대부분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려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기부를 하지 말고 그냥 국가에 헌납하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버핏처럼 기부로 유명한 갑부가 정작 세금은 내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는요, 버핏을 합법적인 탈세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맨큐가 합법적으로 탈세를 한 방법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무배당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장기 투자로 해서 자본 이득세를 피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기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진짜 버핏이 탈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무배당 정책인데요. 이 무배당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배당과 무배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당이라는 건 기업이 일정 기간의 이득을 본 거에 대해서 주주가 가져가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무배당이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꼭 배당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많이 올랐을 때 팔아서 그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을 주주들한테 주어버릇하면 사실은 이 올라가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사고 팔 때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무배당을 해서 재투자를 한 다음에 그 재투자로 더 큰 이득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배당을 하는 것보다 주주들에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자본소득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에 무배당을 한다고 해서 까이는 거는 조금, 이건 좀 납득이 안 가요. 두 번째가 장기 투자인데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을 역시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에서 보면은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주는 게 기업에서도 사실은 더 좋아해요. 역시 장기 투자를 한다고 까이는 것도 납득은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세 번째 기부라는 거는 사실은 까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기부가 왜 절세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기부라고 하면 사실 좋은 일인데 웬 절세?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왜 절세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록펠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그 록펠러 가문이 재단을 만들어서요. 이 재단의 운영을요. 자신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하게 맡긴다는 거예요. 사실 기부는 형식적으로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운영자금이 이 사람들의 월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 번에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가산을 탕진하는 걸 막게 되고요. 대대손손 고액의 연봉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자유와 사회적인 위치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 덕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부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재단을 만들고요. 그 재단의 운영을 자식들한테 맡기는 건데 그 자식들의 연봉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록펠러 가문이 이런 식으로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다고 해요. 기부한 금액의 80%는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속을 했으면요.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록펠러 가문은 기부라는 명목하에 80% 정도는 사실은 자식들한테 다 주게 됩니다. 이거는 좀 진짜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기부를 하고 싶었다면요. 이렇게 재단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나라한테 주면 돼요. 근데 기부라는 면목하에 부의 세습을 이루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밖으로는요, 본인은 기부천사의 이미지를 만들고요. 실제로는 돈을 물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세금은 내지 않고요. 실제로요, 버핏은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유서를 써놨어요. 근데 그 유서를 읽어보면요, 재단에서 그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써놨습니다. 웬만하면 팔지 말고 이렇게 투자를 해라 라고 써놨습니다. 조금 애매한 게요. 기부를 한다면서 그 돈을 쓰지 말고 잘 운영을 해라?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보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하기는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죽은 후에야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돈을 버핏의 자손들이 많이 가져가게 될지 아니면 실제로 기부가 제대로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유산을 대부분 사회에 기부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버핏을 천사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정한 천사였으면 그런 식으로 기부 안 하죠. 이 기부에는 상당히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버핏이 부자가 된 계기에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미국이었으니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대부분의 부자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강대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유명한 부자들은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집안까지 좋았으니 사실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이 말에는 좀 반론의 여지가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돈 다 까먹고 날거지 되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만 봐도 명품이 상당히 많이 팔리는 나라예요. 그럼 이 명품들이 왜 많이 팔릴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요,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문을 할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 5천만 명 중에서 1%라고 해도 50만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많게 태어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명품하고 뭐하고 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버핏은 그렇게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라 알뜰살뜰 진짜 열심히 모았죠. 그 사람 굉장히 짠돌이에요. 버핏이요. 저희가 생각하는 성공한 회장님과는 조금 거리가 되게 멀어요. 아침에 나와서 굉장히 싼 햄버거 사 먹고요. 그 전날 조금 주식 가격이 안 좋았으면 더 싼 거 먹습니다. 비싼 거 절대 안 먹어요. 물론 버핏의 성공에는 집안이 부유했던 것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본인 자체가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영향이 많았습니다. 흥청망청 썼으면요 저렇게 전 세계 가는 부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버핏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보면 인종차별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자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버크셔 해서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클레이튼 홈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인종차별을 했고요. 반인륜적 고리대금업을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버핏은요, 자회사들한테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 운영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관리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율권을 많이 주면서 버크셔 해서에는 일하는 직원이 실제로는 한 20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큰 회사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자회사들한테 별다른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문제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버핏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문제였어요. 나와서 사과도 좀 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버핏의 행동은 초강수였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언론 취재자들을 경비원들을 이용해서 내쫓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게 계속 사실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버핏이 살고 있는 오마하도요. 인종차별로 좀 유명한 곳이에요. 계속 찾아보면요. 버핏 이 사람이요. 굉장히 검소하고요. 돈을 늘리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지만 사실 인성적으로 천사다? 라고 할 수 있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천사일지 악마일지 그거는 뭐 본인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